부를 도치시키죠. 그래서 have I sing이 되는 거예요. 얘는 현재 완료로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I saw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만약에 그러면은 부정어가 맨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의문문을 만들듯이니까 did I see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나요? 의문문 만들듯이.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 만들듯이 갑니다. 되셨죠? 이게 바로 부정어 도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부정어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요. 이 준부정어가 뭐냐? 여러분이 영어에서 어떤 이제 어법을 배울 때요. 이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하다. 준이라는 거는 거의 그거랑 삐까 뜬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랑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애들이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그 여러분 중학생 때 빈도부사 배우죠? 막 always, usually, often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그 never 바로 이전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애들. 뭐 rarely, 뭐 seldom,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뭐 barely, 뭐 hardly 등등등 이런 시리즈 있죠. 얘네 어떻게 해석합니까? 거의 뭐뭐 아닌이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그렇죠? 네,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준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냐면 little이라는 놈도 우리가 준부정어로 취급합니다. little.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little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얘랑 짝이 few거든요. few. 근데 few는 준부정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정어라는 것 자체도요. 사실 여러분 잘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부사인 애들이 많아요. 부사. 얘네 다 부사잖아요. 빈도 부사죠. 우리가 이건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봐. 우리가 그 수량 형용사라고 하면서 배울 때 이런 걸 배워요. 뭐 little 쓸래, 뭐 a little 쓸래, 뭐 few 쓸래, a few 쓸래 막 이런 거 배운다고. 뭐 긍정이니 부정이니 막 이딴 거 배우잖아. 그렇지? 얘는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거 이러면서 배우죠. 근데 지금 얘네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수량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일 때야. 형용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어쨌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few는요. 이 few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대명사로도 쓰여요. few는 형용사 아니면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의 없는 것, 거의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little이라는 놈은 어떠냐면요. 형용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되고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little은. 얘는 부사로 안 쓰여요. 근데 얘는 부사로 쓰입니다. 됐어? 그러면 little이 이렇게 준부정어로 쓰인다는 거는요. 이때의 little은 부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에 쓰인 얘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few는 우리가 준부정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few가 문장 앞에 왔다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 텐데요. only라는 단어도 준부정어에 속합니다. only. 자, only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뭔가가 거의 아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낫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어로 취급한다는 게 와닿는데 이 only라는 거는 그냥 뭐뭐만 이런 뜻인데 얘가 왜 부정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연이만 남아 이렇게 말했어. 수업 끝나고 지연이만 남아.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뭐야? 나머지는 남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는 즉 부정적인 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nly도 부정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준부정어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238에서 239 위쪽까지 일단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드린 겁니다.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의 가장 기본만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중3 과정에서도 배우는 내용인데 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시험에 내느냐 영작으로 내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심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심화. 심화 버전은요 사실 부사 도치에서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이 부정어 도치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해 있는 걸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not a until be라는 구문과 섞는 거예요. 요겁니다. not a until be. 일단 not a until be의 해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 그대로 해석하면 B 할 때까지 A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해석은 뭐냐면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게 왜 아래 해석을 더 좋아하냐면 여기에 지금 not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걸로 해석하면 A 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아래 버전으로 해석하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나와 있어.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not이란 단어를 못 떠올리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아래 버전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요. 자, 왜 이런 뜻이 되는지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 자리에 저녁 식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B 내용에 숙제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윗버전으로 먼저 해석해볼게. 나는 숙제 다 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안 할 거야. 이런 말이죠. 아래 버전으로 해석해봐요. 나는 숙제를 다 해야만 저녁을 먹을 거야. 어때요? 똑같죠? 됐나요? 그래서 아래 버전으로도 일단 해석이 된다. 이거를 좀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도치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제가 하나 좀 차용을 좀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We didn't 뭐라고 나왔냐? We didn't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그 다음에 until 뭐라고 하냐? He came back 이렇게 나오네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썼습니다. He came back. 자리가 좀 좁은데 잠깐만요. 저 뒤에 지연이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보이니? 지연이 여기? 잘 보여? 그래. 서연이가 키 작아서 잘 보일 거야. 자, 볼게요. 자, 얘를 이제 도치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not이 붙었고 지금 요 내용이 사실 어찌 보면 A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until 나왔고 요 부분이 B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리가 없으니까 저기다 쓸게요. 내가 여기 너무 크게 썼구나. 자, 그러면요. 쟤를 이제 어떻게 도치시킬 거냐? 네, 여기서 보기가 좀 힘드니까 책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도치시킬 때 일단 부정어를 앞으로 빼야 되거든요. 그럼 not이 일단 앞으로 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던 not이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도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요 놈이 같이 나가요. until 절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도치가 될 때 not until이 한 세트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t until. 그러니까 not이랑 until B가 세트로 함께 나갑니다. not과 until B가 세트로 나가요. 그래서 일단 not until 내용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until 절에 있는 주어 동사가 뭐였습니까? He came back이죠. 그럼 그 내용은 일단 그대로 들어가요. He came back.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절을 써야겠죠. 지금 여기 We didn't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여기가 주절이잖아. 그렇죠? 그럼 주절을 쓸 때 이제 도치가 되는 거예요. 됐어? 원래는 We didn't realize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이제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did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didn't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not을 여기 앞으로 뺐잖아요. 그렇죠? Did we realize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뒷부분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The danger of the situation 그대로 갑니다. 됐어?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치를 시킬 때 조금 헷갈릴 만한 게
그래 not을 앞으로 뺐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not과 until이 함께 나가고 A가 바로 주절에 해당하는 건데 이 주절 부분을 도치시켰다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ntil절은 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여기는 도치가 아니에요. 어디가 도치야? 주절이 도치가 된다는 거예요. 주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not을 쓰면 안 된다는 점. 여기 이미 있으니까요. 되셨나요? 이런 게 바로 주의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애초에 이 나데이 언틸비라는 구조 자체가요. 강조 구문과 되게 잘 어울려요. 강조 구문. 강조 구문. 자, 그러면 강조 구문과 한번 혼합을 해볼게요. 강조 구문과 한번 믹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문을 이걸 똑같이 쓸게요. We didn't realize 이걸 똑같이 쓸게요. 자, 우리가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명사나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until 절을 우리가 강조할 거예요. until 절. 이 until 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돼요? It was until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이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not이 붙습니다. It was not. 그 다음에 until이 나와요. 똑같이 갑니다. He came back.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 구문에서 보통 it에 that을 쓰죠. 그리고 that이 나옵니다. 이 that절이야를 쓸 때 그럼 이제 that절 내용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주절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문두에 지금 부정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he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될까? 동사를 어떻게 쓸래? 동사 어떻게 쓸까? 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realize를. 그치? 얘를 어떻게 쓸래요? 과거에. 그렇지. realized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강조 구문으로 믹스한 버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나데이 언틸비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도치 구문으로도 저렇게 쓸 수 있고요. 강조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할 수 있는 이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시험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심지어 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only라는 단어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only after라고 씁니다. only after. 뭐뭐 하고 나서야만 이런 뜻이죠. 됐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될까요? only after로 쓴다면요. we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We realized the danger of the situation. 그 다음에 요 until 자리에다가 뭘 쓰는 거야? only after.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나서야만 그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은 얘도 역시나 only after니까 only죠? 도치구문 가능하겠죠? 부정어니까요. 중부정어니까. 됐어? 똑같아요. 그러면 only after를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고요.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됐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그 우리 238쪽에 1번의 두 번째 예문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응용 버전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 예문을 보면은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린 거랑은 약간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건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나왔을 때 도치가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2번을 보시면요, often을 지금 문장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often. 근데 often은 장소나 방향은 아니죠. 그렇죠? 장소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단순 도치가 아니라 부정어 도치처럼 취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did we weren이라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예문을 그 2번의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Free white catcher under the table. 자, under the table은 어때요? 얘는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단순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과 4번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가지 특징만 좀 정리하고 형식 도치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 도치 구문에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단순 도치랑 그 다음에 그 의문문 도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잖아요. 단순 도치, 의문문 도치. 의문문 도치는요, 얘는 딱히 없습니다. 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은 무조건 의문문 도치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처럼 장소나 방향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사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어가 뭐 문장 앞에 오거나 중부정어가 문장 앞에 오거나 이러면은 도치 된다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 도치는요, 같은 이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문장 앞에 와도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가 인칭 대명사면요, 얘는 도치가 안 일어나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주어가 인칭 대명사고 나발이고 얘는 도치가 일어나요. 근데 얘는 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단순 도치 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우리 그 중등부 대화문 같은 데 보면요, 교과서 대화문 거기 보면 어디 뭐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막 주문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can I take your order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기 음식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here you are라고 해요. here you are. 그렇죠? here 장소의 부사고 아니에요? 장소의 부사잖아. 그럼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도치가 안 됐죠. 왜? 인칭 대명사라서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here are you라고 한 게 아니라 here you are라고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here the man comes, 그 the man comes here를 here comes the man 이렇게 도치를 시켰었죠. 만약에 그 the man이 he였다면요, here he comes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도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단순 도치에서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요. 단순 도치에서 그냥 자리만 바꾸는 도치 버전에서 주어가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이런 거일 때 도치가 안 된다. 의문문 도치는 다시 한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도치가 일어났죠. Did we realize라고. 그렇죠?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부정어는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도치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사실 239쪽에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거, 맨 위쪽에 3번과 4번에 있는 얘네들은요, 사실은 어법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영장으로도 거의 안 나와요. 얘네들은요. 근데 독해에서는 나올 수 있어. 독해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구문에 알맞게 해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만 쉬셨다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셨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자수가 이게. 자 이어서 보자. 자 다음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3번 쓸 차례죠? 3번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형식도치라는 건데요. 형식도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에서 1, 2, 3, 4, 5형식 있잖아요. 그 형식을 이제 교치시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교재에는 2형식과 3형식에 대한 2형식과 3형식에 대한 것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5형식 구조도 우리가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책에서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만 설명할게요. 일단 이 형식의 경우는요.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어를 앞으로 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 형용사 보어에 한해서입니다. 형용사 보어. 됐어요? 그러니까 명사 보어는 우리가 도치를 시키지 않아요. 명사 보어를 도치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는 우리 인트로 수업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형용사 보어가 올 때랑 명사 보어가 올 때 이 차이점이 뭐냐면 형용사 보어는 이 주어에 대한 서술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명사 보어는요 주어에 대한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럼 어차피 얘나 바꿔 쓰든 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둘이 똑같은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보어는 애초에 도치를 시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가 나왔을 때 한해서 이렇게 도치가 된다. 이게 다예요. 됐죠?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형용사 보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도 되겠지만 분사도 포함됩니다. 분사. ing나 pp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요. The poor in hurt or blessed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 이제 좀 뭐 blessed하다, 뭐 축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re blessed를 그냥 동사로 묶어서 수동태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blessed가 이제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이 blessed를 이렇게 문장 앞으로 빼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삼형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삼형식은 이제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빼거든요. 근데 얘는 도치가 안 일어나요. 얘는 도치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만 앞으로 빼는 거예요. 목적어만 앞으로. 그래서 얘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외가 뭐냐면 이 목적어에 만약에 부정어가 같이 있어요. 부정어의 목적어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당연히 도치가 일어나겠죠. 이때의 도치는 부정어 도치, 즉 의문문 도치입니다. 의문문 도치. 알겠죠? 단순 도치 아니고요. 그 예문이 책에 나와 있는데 4번 예문을 좀 같이 보시면 He broke that promise within a week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that promise가 목적어죠? 얘를 문장 앞으로 뺐습니다. that promise.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He broke라고 지금 그대로 어순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치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부정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She did not say a word all day long.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not을 앞으로 뺐죠. not a word라고 이렇게 앞으로 빠졌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부정어 도치가 되는 거야. 부정어 도치. 그래서 did she say라는 형태로 이렇게 도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형식 도치가 아니고 그냥 부정어 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어 도치. 됐죠? 자, 그래서 형식 도치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식 도치의 경우는 어법이나 영작으로 낼 만한 녀석이 사실 없어요. 얘는요. 얘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독해를 위해서 알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관용적 도치를 볼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관용적 도치 갖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얘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althoug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에 동사에 형용사 보어가 나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도치시킬 수 있느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although를 없애버리고 이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as라는 놈을 써요. as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어의 위치만 도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아.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이나 영작으로 나온 건 한 번 본 적이 있네요. 작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작년에 한 번 나왔는데요. 어법으로 얘는 사실 낼 거는 없고요. 영작이나 아니면 역시나 독해를 위해서 알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cover as he is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Although he is covered 이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에 대한 건데 요거는 수능에서 좀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잠깐 좀 살펴볼게요. so 동사 주어, 그 다음에 neither 동사 주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동사는 전부 다 대동사를 씁니다. 대동사. 자, 대동사는 이제 앞에 비동사 나오면 비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 나오면 do나 did나 does로 받고 조동사 나오면 조동사로 받는 그런 놈을 대동사라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do you like soccer? 너 축구 좋아해?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때 do가 대동사예요. 너 축구 좋아해? Yes, I do. 그래. 그럼 그때 do는 뭘 말하는 겁니까? like soccer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사를 또 쓰기 싫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쓰는 그런 동사를 대동사로 합니다. 자, 일단은 소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neither 동사 주어는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neither에 이미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 자리에는 부정어를 쓰지 않습니다. didn't나 don't나 이런 거 안 써요. 여기 이미 부정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동주랑 neither 동주는요. 소동주 같은 경우는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얘 또한 그러하다고요. neither 동사 주어는 부정문에 대해서 얘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데 she likes flowers.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라고 나왔죠. And so does her sist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녀의 여동생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앞이 긍정문이잖아, 그렇지? 만약에 부정문이야. 부정문이면요, 우리가 neither를 쓸 수도 있고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nor 쓰기도 하거든요. nor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 앞이 부정문이야. She doesn't like flower. 그녀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nor does her sist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nor does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7번. 이거는 가정법에 관련된 건데요. 잠깐 보시면 어차차차 3번 볼게요. 이거 이제 가정법 도치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가정법은 이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만 기준을 말씀드리면 가정법 과거는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뉘어져요. if 주어에 were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즉 비동사를 쓸 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놈은요 우리가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얘를 없애고 if를 없애고 둘 자리 바꾸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were 주어 이렇게 나갑니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if 주어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어. 일반 동사가 나왔어. were 말고요. 그러면은 얘는 도치가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요 if 주어에 had pp 이렇게 쓰죠.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도치를 시키느냐? 똑같습니다. if를 없애고 주어랑 had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had 주어 pp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점.
주의점. 만약에 if절이 부정문이야. 부정문이면 not은 문두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f it weren't for i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우리가 도치시킬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지우고요. 얘랑 동사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 제가. 이때 not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were it not for it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not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만 앞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동사만. 되셨나요? 이게 주의점이에요. 가정법에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치구문에 대한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제가 뭐 거의 다 말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할 도치구문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겁니다. 부사도치, 부정어도치. 부사도치는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문두에 온다면 단순히 자리만 바꾼다. 다만 인칭대명사가 주어일 땐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추가로 하나 더.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게 아닌 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를 시킨다. 정리됐죠? 두 번째,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나 준부정어, hardly나 little이나 only와 같은 이런 준부정어가 문두에 왔을 때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를 시킨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바로 not until 구문이다. not until 구문. not until 구문은 제가 아까 강조 구문과 함께 보여드렸는데 그것까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식 도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된다.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알아두자. 관용적 도치는 관용적 도치의 경우는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우리 그 양보의 부사절의 도치, 그 다음에 소동주, 니덜동주, 노월동주, 그 다음에 가정법 도치까지는 여러분이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도치 구문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실전으로 문제 풀었을 때 아까 좀 질문이 많으셨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게 많았으니까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같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제가 한 방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 구조 파트부터 볼까요? 203